반갑습니다. 9월 23일 알트랑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연준에서 B컷을 단행했죠. 무려 0.5%포인트 금리 하락을 결정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코인판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간 연준에서 발표했던 금리의 추이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보면 먼저 2000년도를 기점으로 큰 하락이 나와줍니다. 이때 닷컴 버블과 9.11 테러가 있었죠. 당시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이런 거대한 사건들을 연이어 맞으면서 임기 초반과 후반을 비교하는 사진들이 지금의 밈처럼 번진 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들이 자산 시장을 붕괴시켰고 이로 인한 공포감이 확산되자 시장에 돈이 돌질 않습니다. 바닥을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는 공포감 때문이죠. 그럴 때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금리 인하이죠. 금리를 낮춥니다. 그를 통해서 돈을 꺼내 사용하는 비용을 낮추는 거죠. 즉 이자를 낮춥니다. 기업들은, 개인들은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하죠.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개인은 집을 사는 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바닥을 보인 자산들에 투자를 진입하죠. 그렇게 다시금 자산시장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다음 2008년부터 시작됐던 금리 인하는 우리 모두 기억하는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로 인해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 말 그대로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서 자본 경색이 발생합니다. 돈이 안 돌아요. 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금리 인하고요. 다시금 돈을 마구마구 꺼내서 사용해라 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하죠. 그렇게 장기간에 걸친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었어요. 지금 보시는 캔들 차트가 미국 나스닥 지수고요. 방금 전에 살펴보는 것처럼 이 구간이 초저금리 시대에 금리 추이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많이 오르죠. 시장에 자본이 충분히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는 다시금 금리를 인상시키죠. 금리가 오릅니다. 돈을 꺼내서 사용하는 비용이 올라가요.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자산에 들어가 있던 나의 돈은 다시금 대출을 갚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자산 가치는 일부 하락합니다. 이렇듯 금리와 자산 가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다시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아주 거대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셧다운됩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멈췄었죠. 인류는 전에 없었던 공포감을 느낍니다. 아주 새로운 공포감이었어요. 이대로 모든 것이 멈출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본 당연히 안 돌죠. 경제가 멈췄는데 어떤 자본이 돌겠습니까? 따라서 그와 함께 다시금 초저금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금리는 뭔가 좀 색달랐어요. 왜냐하면 저금리와 함께 돈 찍어내기를 전 세계가 다 함께 했었죠. 한국은 지원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찍어내고 전 국민에게 살포합니다. 시장에 원래 있어야 할 돈의 양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양이 풀려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되죠. 따라서 이 물가 상승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카드,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 인상분이 이만큼의 고점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죠. 보통 금리는 경제 성장과 연관성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한국도 지금이 경제 성장기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경제 성장은 이미 완만하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코로나 임팩트로 인해서 큰 딥이 발생을 했고 그 기간 이후 떨어진 구간만큼을 다시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상승이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준화를 유지하게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곧 이때의 정상기에 돌입하게 되면 다시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다시금 찾아올 금리 인하 시기,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산 시장은 대체로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시점이 우상향을 만들기에는 벅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당수의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고용, 이 양대 지표에 있어서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10년에 한 번 정도씩 나타나주던 큰 하락들의 주기가 점점 깨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마지막에 나와주고 있는 이 상승은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때의 상승과 유사한 프랙탈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 코인 시장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적인 저금리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자산과 같이 일정 시기마다 한 번씩 하락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보인다면 코인 역시 지금은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가 있죠. 바로 디지털 금입니다. 이런 위기 시점이야말로 금값이 상승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고, 위기일수록 갈 곳 잃은 돈들이 안전자산에 몰리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죠. 따라서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승 이후 하락이 발생한다면 그때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이번 구간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만약 디지털 금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금과 같이 자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관점을 가지고 시바이누 차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 아래 두 개의 선을 그었는데요. 고점 저항을 계속해서 만들고 아래의 지지와 같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저점을 높여가는 패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것은 상승 신호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요. 특히 시바이누에서는 이러한 저점 상승이 거대한 상승의 신호가 된 적이 꽤 많습니다. 지금의 저점 상승 패턴 이후 대세 상승을 만들며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죠. 그리하여 역사적인 신고점에 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패턴이 나온 것이 21년 9월이었고 바로 이때가 신고점을 형성했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거대한 상승 전에는 대부분 이와 같은 패턴이 발생을 합니다. 또 다른 상승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또 작년 말부터 시작된 캔들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가며 새로운 쐐기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차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두 기억하죠. 쐐기를 상향 돌파해주고 약간의 다지기를 겪은 다음 곧바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올 봄에 만들어졌던 이 상승으로 시바이누는 440%가 상승합니다. 저점을 올려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 이후에 발생한 일이죠. 역사상 성공적인 자산 투자자들은 항상 입을 모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말이죠. 그 반복되는 패턴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바로 지금 고점 저항에 눌리면서 저항선을 만들고 저점 라인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쐐기 패턴을 가볍게 상승 돌파해주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방금까지 살펴봤던 과거 패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다 자세한 시황 분석과 시바이누 매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